환경운동가이자 세계적인 동물학자로 유명한 제인 구달 여사는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지금의 영장류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낸 인물입니다. 제인 구달 여사는 1960년 케냐 나이로비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장 루이스 리키라는 남성과 인연이 닿은 이래 이후 약 40여 년간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침팬지와 함께하며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저 단순한 동물 중 하나로만 인식되었던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직접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인 구달 여사가 침팬지를 연구하던 도중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된 적이 있는데, 1970년 그녀가 탄자니아에 위치한 곰베 스트림 국립공원에 재직할 당시 이들이 두 개의 무리로 나뉘어 전쟁을 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곳의 침팬지들은 북부의 카사켈라 세력과 남부의 카마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긴 했지만 수십 년 동안 마치 하나의 세력인 것처럼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평화의 중심엔 두 세력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던 리키라는 수컷 침팬지의 역할이 막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리키가 노안으로 죽게 되자 북부와 남부 두 세력 간의 교류가 점점 끊기게 되었고, 1년 뒤인 1971년부터 서로 간에 점점 갈등이 생겨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져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1974년 1월 7일 북부 세력의 침팬지 6마리가 조용히 식사를 하던 남부 세력 침팬지를 죽이는 대사건이 발생하자 두 세력은 더 이상 평화롭게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전쟁으로까지 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침팬지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침팬지를 죽이는 것이 인간에게 목격된 최초의 사례로, 북부 세력의 침팬지들은 남부 세력의 침팬지를 죽인 뒤 나뭇가지를 던지며 떠들썩하게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1978년 북부 세력의 승리로 끝나기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이어졌으며, 패배한 남부 세력은 10마리 이상이 희생된 채 북부 세력에게 흡수되어 존재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똑똑한 영장류끼리 싸우는 게 뭐 대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전쟁이란 것은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침팬지들의 전쟁은 학계를 뒤집어 놓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는 야생의 세계에서 동족 간의 전쟁은 절대 없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던 시절이라 제인 구달 여사의 이야기는 더더욱 충격을 남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인 제인 구달 여사가 침팬지 사회에 개입한 것이 의도치 않은 이 전쟁의 원인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추후 침팬지의 연구가 계속되고 비슷한 사례들이 관찰되면서 그저 헛소리로 남았습니다. 견원지간이란 개와 원숭이의 사이라는 뜻으로 주로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사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얘네들은 사는 곳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마주치는 것 자체가 드물고, 실제로도 사이가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사이의 동물들인데,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한 마을에서 이 견원지간이란 말을 증명하듯 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일방적인 사륙에 가까운 전쟁으로, 이 전쟁의 원인이자 시발점은 어린 원숭이 한 마리였습니다. 어느 날 실수로 어미에게서 떨어진 길 잃은 아기 원숭이 한 마리는 길을 헤매다 마을의 떠돌이 개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낯선 동물을 본 경계심이 많은 개들은 이 아기 원숭이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뒤늦게 어미 원숭이가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새끼는 처참히 죽은 상태였고, 어미는 조용히 새끼의 사체를 안은 채 자신들의 거처인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소식이 없어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사이의 갈등 정도로 지나가나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대규모의 원숭이 병력들이 숲에서 일제히 튀어나와 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들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개들을 공격하며 복수에 눈이 멀어 있었고, 덩치가 큰 개들은 그대로 때려눕혔으며 덩치가 작은 강아지들은 납치해서 건물 옥상이나 나무 등 높은 곳으로 데려가 떨어뜨리며 낙사시켰습니다. 개들은 갑자기 나타난 대규모 원숭이 떼의 공격에 반격조차 제대로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했고, 고작 한 달 만에 마을에 있는 250마리의 개들은 전멸하다시피 학살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엔 떠돌이 개가 아닌 마을 주민이 키우던 반려견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원숭이들의 공격을 막아보기도 했지만, 자신의 길을 막는 인간을 본 원숭이들은 개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까지 공격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이 마을은 인구가 5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폭군처럼 휘몰아치는 원숭이들의 공격은 인간이 막기에도 어림없을 만큼 벅찼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정부까지 개입했지만 또 다른 난관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 입은 마을의 주민들은 정부가 개입한다면 현대문명의 힘으로 당연히 이들을 손쉽게 제압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원숭이란 동물 자체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선 신성시되는 동물이라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였습니다.
하필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터라 공격당하던 해당 마을의 일부 주민들마저 원숭이를 공격해선 안 된다며 시위를 벌였고,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인도 정부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결국 원숭이들을 힘겹게 잡은 뒤 숲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견원지간 전쟁이 세상에 알려진 뒤 세계인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는데, 당연히 선빵을 친 개의 잘못이라는 의견과 그건 맞는데 원숭이의 보복 강도가 너무 지나쳤다라는 의견 등으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정답 없는 말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은 중동 일대에 폭우를 뿌리며 무더운 사막을 호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만든 이 변화는 부메랑처럼 재앙이 되어 돌아왔는데, 가뜩이나 덥고 모래가 많은 사막이 폭우로 인해 습해지기까지 하면서 이곳은 메뚜기들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 떼는 아프리카로 넘어와 케냐와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를 거쳐 한 달 만에 우간다와 탄자니아까지 도달하여 이곳의 모든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며 초토화시켰고, 이후에도 농업이 생명줄인 가난한 나라들로 진격하며 70년 만에 최악의 농작물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조만한 메뚜기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싶겠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메뚜기와는 조금 다른 녀석들인데, 이놈들은 야생 그 자체라 겁나 큰 몸집의 괴수들입니다. 중동과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킨 이 메뚜기 떼들은 어느덧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 무려 4천억 마리에 달했고, 이 괴물 메뚜기들이 예멘과 파키스탄을 지나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중국은 깜짝 놀라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굶주린 오리 10만 마리를 국경에 풀어놓는 이름하여 오리군단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메뚜기를 막아낼 병사로 다른 동물도 아니고 굳이 오리가 채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오리는 한 마리당 하루에 200마리가 넘는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 있어 어지간한 살충제보다 효과적이고, 무리지어 다니는 특성 때문에 관리에도 용이하여 대규모의 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2000년도에 중국 정부는 신장성에 창궐한 메뚜기 떼를 잡기 위해 오리와 닭을 이미 동원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의 기억을 살려 오리로 메뚜기를 막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뚜기 떼들이 국경 인근에까지 도달했다는 긴박한 소식이 들렸고, 준비를 마친 10만 오리 부대가 출격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때, 현지에 파견된 동물학자들이 갑자기 오리 부대의 출격을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오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물이 필요하지만 국경 인근은 대부분 사막 지역인데다 온도가 높아 오히려 오리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며 강력하게 출격을 막았고, 이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들이 국경을 넘어오기 위해선 히말라야 산맥을 뚫고 와야 하지만 이건 지리적으로도 힘들고 기후적으로도 너무 춥기 때문에 메뚜기들의 서식 환경과 거리가 멀다 주장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메뚜기 떼와 오리 부대의 이 전쟁은 세간의 매오대전이란 말까지 붙을 만큼 화제거리로 떠올랐고, 사람들은 과연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 손에 땀을 쥐며 기다렸는데, 전쟁의 결말은 기대에 비해 다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10만 오리 부대의 출격 계획은 전문가들의 주장대로 전면 취소되며 모두 철수해버렸고, 메뚜기 떼들도 전문가들의 말처럼 추운 히말라야 산맥을 피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버렸습니다. 결국 호들갑만 오지게 떨었던 이 전쟁은 오리들은 너무 더워서, 메뚜기 떼들은 너무 추워서 싸워보기도 전에 끝이 난 역대급 해프닝으로 남았으며, 오리 부대 출격이라는 엽기적인 발상을 한 중국만 세계적인 놀림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메뚜기 떼들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각 나라들은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독일의 연구진들은 메뚜기가 분비하는 페로몬을 역이용하여 서로 잡아먹도록 하는 꽤나 살벌한 방법까지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